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독수의 법안 프리즘. 자,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어떤 법안을 발의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독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독수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비서관님이 저 마을과 사람 요 취재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취재하면서 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희한테 네. 좀 소개하고 싶은 것들은 없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나주시 다도면 방산 2리 한적골이라는 마을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취재하다 보니까 그 도로변에 동학농민혁명 국가유공자 유광하 선생 기념비라는 그 탑이 비석이 있어요. 네. 표지석이. 그래서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아주 의미가 큰 이 유광하 선생이라는 분이 이제 강릉 유씨예요. 예, 그 집안에서 영의정을 배출한 양반 가문인데 이 동학 농민혁명 당시에 동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군자금을 좀 보내달라. 근데 이 편지가 1995년에서 이제 전남대 이상식 교수가 소개를 해서 이제 알려졌고, 예. 2022년에 문화재청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작년이죠. 2023년에 동학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때 네네. 가장 핵심적인 대표적인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간단히 내용을 뭐 예. 언급해 드리면 예. 동생 광팔 보시게 예. 나라가 환난에 처하면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네. 우리가 왜군과 함께 오랫동안 싸우는 것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함이라네. 사정이 어려워져 또 한 번 돈과 비단을 청하니 살펴주길 바라네. 죽고 사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일세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동학혁명에 군자금을 좀 보내라. 비단하고 돈을. 이게 실제로 편지입니다. 예, 편지예요. 참.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법도 동학농민혁명 이렇게 법에도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농민이 아니라는 거죠. 유광하 선생이. 농민들만 저 혁명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온 국민이 당시에 일제에 항거하고 봉건제도를 좀 개혁하자. 네,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자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농민만의 혁명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우리 국가보훈부가 이런 일제 항거한 그 독립운동의 일환인데 국가보훈 그 서훈에서 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시기를 따지는 겁니다. 1894년에 동학이 그 혁명이 있었는데 그 이듬해인 1895년 그 소위 을미년, 을미사변이라고 그러죠. 네네. 우리 그 민비가 시해된 예. 그때를 기점으로 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그 전에 그 1년 전에 동학은 대상이 아니다 이러는데, 이 명백하게 법에도 예.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예. 동학 농민혁명을 했다 이렇게 네네네.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네네. 그 성운에 포함을 시켜야죠. 명백한 독립운동으로 봐야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든 이런 분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분들의 행적이 많은 분들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국가가 국가등록문화재다. 그리고 세계 기록유산이다. 유네스코가 이 정도로 인정할 정도면 국내법에서 좀 검토를 좀 해줘야죠. 네, 그러니까요. 아쉬운 부분이네요. 진짜 유감스러운 부분이네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법안은 어떤 법안입니까? 네, 시국이다 보니까 예. 개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네네. 우리 북구갑의 정준호 의원 그리고 영암 무안 신안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정준호 의원안은 계엄사령관이 특별 조치를 하면 즉시 국회 상임위에 통고하고 상임위가 해제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해제라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현재는 아니, 원래 통고하게 돼 있지 않은 현재는 계엄 선포한 대통령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의결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계엄사령관이 해당 상임위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저 규제를 하자는 거고, 또 서삼석 의원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에 동일한 사유, 포괄적인 그 취지를 포함해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하자. 뭐 최근에 뭐 2차 계엄 어쩐 논란이 있었는데 일부 국민들은 막자 이런 겁니다. 일부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불안해하는 우려했죠. 부분이 걱정하고. 있었죠. 네네. 특히 우리 지역은
이 계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 그런 우려가 컸고 트라우마가 지금 생겨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현재 상황이. 예. 계엄 아주 뜨거운 뉴스인데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요 최근에 이제 12.3 비상계엄 오늘이 이제 열흘째 되는데요. 이 계엄법 개정안이 34건이 발의가 됐어요. 상당히 많이 지금 그 법을 좀 고치자 이런 건데 보니까 1988년, 87년 현재 헌법이 개정된 이후 88년 국회부터 지난 올해 이제 5월에 21대 국회가 끝났죠. 36년간 이 계엄법 개정안이 총 4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정부가 낸 법안 뭐 어휘를 조금 순화하고 어쩌고 하는 것만 처리가 되고 나머지 3건은 처리가 안 됐는데 일단 먼저 계엄부터 좀 보시면 우리 여순 사건 잘 아시죠? 1948년 제주도 진압하러 가라 그랬는데 안 간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고 이게 이제 최초의 계엄령입니다. 그리고 그 총 16번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그 이후에 한국 전쟁 때 6번 그리고 4.19, 5.16에 각각 2번 이렇게 해서 16번이 선포가 됐고 마지막 계엄이 그 1980년 광주 항쟁 때 마지막 계엄입니다. 전두환이 내란한 45년 전.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엄이 설마 계엄이란 상황이 생길라디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계엄법 뭐 사실상 사문화된 법안인 취급을 받았는데 그 지금 이번에 이제 사태를 겪고 나니까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는 건데요. 가장 비근한 예로 저 박근혜 정부 때 뭐 계엄을 검토했네 어쨌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법안이 2건 그 발의된 게 있는데 하나는 국방부 장관 오직 적과 교전 시에만 비상 계엄을 건의할 수 있다. 이런 안이 하나 있고 사실 국민들은 이미 이러는 줄 알고 있죠. 그렇죠. 이미 이러는 줄 알고 있죠. 전시, 뭐 사변, 비상, 뭐 그에 준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실제 교전이 있을 때만 계엄을 하자 이런 거고 또 하나 다른 안은 교란이라는 표현이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 그냥 어지럽혀져 이렇게 우리말로 순화하자 이런 정도의 그 개정안이 저 2018년, 19년에 제안이 됐는데 이마저도 논의를 못하고 폐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때 이제 논리는 그 군이 국방부가 계엄이라는 게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둬야 된다. 이렇게 조금 순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기 만료 폐기됐는데 지금 상황을 거치니까 이제 그 여러 곳에 계엄법을 좀 손댈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용어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용이나 절차 뭐 이런 모든 걸 한번 좀 상황 보자 이런 겁니다. 전망은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많은 그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좀 폭넓게 논의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한번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법안은요? 두 번째는 서구갑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이게 이제 국회 경호나 국회 인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경찰을 두자. 국회 경찰을 설치해서 국회의 자율성을 좀 지키자 하는 취지로 법안을 냈는데 현재 국회 경호 업무를 보면요. 일단 국회 그 청사 건물 안을 보면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국회 경위가 있습니다. 국회 경위가 회의장 건물 안을 경호하고 또 그 회의장 건물 밖은 국회 경내는 경찰청 소속의 국회 경비대 경찰 공무원이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위가 무엇의 줄임말입니까? 경위입니다. 경위. 말 그대로 그 지키는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경비대가 아까 말씀드린 국회 회의장, 국회 안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지켜야 되는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의 출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본회의 개최를 사실상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조인철 의원이 이런 국회 경찰을 좀 신설하자 이런 취지인데 행정부 소속의 경찰 공무원이 국회의 보안에 관여한다.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죠. 그래서 국회 자체에 그 경찰을 두어서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자 이런 취지인데 이게 항상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12.3 비상계엄이라는 진짜 비상한 사태를 맞아서 이런 취지의 법안이 나왔는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딱한 사정이죠. 근데 우리가 그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찌됐든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과 법에 따라 운영하는 그러면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법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그러네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법안은 어떤 법안일까요? 예, 목포의 김원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해양 폐기물이나 해양오염 퇴적물, 소위 해양 쓰레기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현재 법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만들자는 거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조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양 환경을 좀 보전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마침 정부가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2021년에 해양 쓰레기를 예방부터 수거 처리까지 다 관리를 강화해서 2030년까지 6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0으로 만들겠다. 아예 해양 쓰레기가 없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는 했는데 실태 파악조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저 목표가 그냥 말뿐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어제 할 수도 있다와 해야 한다고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와 같은 거니까요. 근데 어제 이제 강도영 해수부 장관이 해양 폐기물 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 태풍 등 그 재해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해양 쓰레기도 그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으니 관계 부처들 뭐 환경부나 지자체 등등이 함께 요 쓰레기를 좀 줄이자. 그래서 대책을 좀 강구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도 그 이런 목표는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현재 이제 추정하는 건데요. 국내 해양 쓰레기가 연간 한 14만 톤 정도. 제주도만 해도 연간 한 2만 톤 정도 이렇게 해양 쓰레기가 생긴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플라스틱이 80%가 넘고 대부분이 플라스틱 쓰레기인데 이게 뭐 잘 아시지만 해양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또 농민들, 어민들의 어구 훼손이나 이래서 어민들의 어업 활동에 지장을 좀 초래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태 조사부터 좀 명확하게 해서 목표를 세웠으면 그 달성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요거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낚시를 즐깁니다만은 항상 그게 걱정이거든요. 저렇게 많은 낚시인들이 바다에 떨어뜨리는 뭐 낚시 바늘이랄지 줄할지 또는 무슨 플라스틱 소재의 카본 소재의 어떤 그 줄 막 이런 것들 이거 어떻게 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낚시에 관해서도 뭐 해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같이 낚시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 우리 쉽게 마시는 물병, 그 페트병이죠. 플라스틱인데 우리 쉽게 마시고 쉽게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들부터 분리수거 그 원점에서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불법으로 버리지 않고. 어구 같은 것들 막 이런 것들도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당연히 이건 당연히 좀 해야 되는 법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건 우리가 후대에 계속 전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도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소개받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